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80이 된 산부인과 생리학 전문의 박현우입니다. 평생을 남성의 몸과 호르몬의 변화를 연구해온 의사로서 오늘 저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요즘은 피곤해서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며 활력을 잃은 자신의 몸을 자연스러운 노화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이며 동시에 회복의 기회를 의미합니다. 최근 제 진료실에 찾아온 74세 남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원장님, 예전엔 아침에 눈만 떠도 힘이 느껴졌는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혈압도 정상이었고 특별한 질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활력이 없었고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놀랍게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약이나 주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약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 제대로 된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사실, 남성 활력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놓치는 것은 근본입니다. 활력은 약이나 보조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호흡, 혈류, 수면 같은 가장 기본적인 생리 리듬에서 비롯됩니다. 이 리듬이 무너지면 몸은 스스로 활력을 꺼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리듬이 회복되면 놀랍도록 빠르게 되살아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몸의 리듬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3가지 자연치료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송골의 혈류 자극, 세 번째는 수면 자세 교정입니다. 이 3가지를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단 2주 만에 천이 오르고 기초대사가 안정되며 아침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저는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과학적 근거와 수십 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방법은 누구나 지금 바로 집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잡한 약이 아니라 호흡과 순환, 그리고 수면이라는 기본 원리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나이에 무슨 활력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활력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이해하고 관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활력은 더 깊고 오래 지속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동안 잊고 지냈던 몸의 엔진이 다시 켜지는 순간을 경험하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을 다 본 후에는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나는 3가지 비법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말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는 여정으로 함께 가시죠. 저는 평생 남성의 몸을 연구하며 수천 명의 환자와 마주했습니다. 그중 가장 잊히지 않는 장면은 한 중년 남성이 진료실 의자에 앉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말하던 순간입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남자로서 끝난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그리고 수치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느끼셨나요? 그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아침에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내의 눈을 마주보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활력의 상실은 단순히 신체적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를 함께 빼앗아가는 질병이라는 사실을, 남성 호르몬이 떨어질수록 자신감은 줄고 의욕은 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삶 전체를 피로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저 자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70대 중반을 넘어서며 저 역시 아침에 몸이 무겁고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예전처럼 강의나 수술을 마치면 하루 종일 피곤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고 있는데 제 심박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 몸도 내게 경고를 보내고 있구나.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약이나 주사 없이 오직 호흡과 혈류, 자세만으로 몸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2주 만에 제 몸은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아침천이 0.3도 올랐습니다. 기초대사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어서 수면의 질이 좋아졌고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몸속 엔진이 다시 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몸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가 먼저 외면했을 뿐이다. 이후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수백 명의 환자에게 같은 방법을 권했습니다. 결과는 일관됐습니다. 비싼 보조제를 먹던 사람, 매일 피로에 시달리던 사람, 심지어 정력약을 의존하던 사람들까지 모두 일정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몸의 기본 리듬을 되찾은 것. 이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다만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몸을 깨우는 열쇠는 약이 아니라 호흡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비법의 출발점입니다. 호흡은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포 하나하나에 활력의 신호를 전달하는 생명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제가 직접 실험하고 수많은 환자에게 효과를 보았던 첫 번째 비법, 근육 대신 호흡을 회복하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법은 당신의 몸속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체력이 떨어졌다 라고 말할 때 대부분은 근육의 약화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근육기 아니라 호흡 근육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횡격막과 늑강은이 약해지고 폐의 탄력성이 떨어지며 산소 흡입량이 감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신 피로와 무기력의 근본 원인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명확합니다. 혈중 산소 포화도가 95% 이하로 떨어지면 세포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하지 못하고 젖산을 축적합니다. 젖산이 늘어나면 피로감은 심화되고 남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결국 숨이 짧아진다는 것은 곧 활력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폐의 노화는 되돌릴 수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호흡법으로 폐의 효율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3분 복식호흡 루틴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세우고 한 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배 위에 올려놓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아랫배가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길게, 아주 길게 내쉬세요. 이때 배가 천천히 들어가야 합니다. 이 동작을 1분에 6회, 3분간 반복하면 됩니다. 단 3분이지만 폐포의 산소 교환이
극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대 연구에서 60세 이상 남성 50명을 대상으로 3주간 복식호흡 훈련을 시킨 결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17%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호흡이 남성 호르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복식호흡을 지속하면 뇌의 미주신경, 베구스 너브이 자극되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는 곧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수면의 질을 높이며 전립선 혈류까지 개선합니다. 결국 호흡 하나로 몸 전체 순환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간단한 방법을 무시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효과가 느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3분씩 2주만 꾸준히 해도 피로도가 줄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저 역시 70대 중반에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하루 중 가장 느리던 오전의 에너지가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데 어떻게 몸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호흡은 단순한 산소 공급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되찾는 스위치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3분간 이 복식호흡을 해보세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 3분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 당신의 활력을 되살릴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두 번째 비법, 혈류를 되살리는 송긋 자극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피가 흐르면 기운이 돌아옵니다. 그 비밀은 우리 손끝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남성 환자들의 활력 저하를 관찰하며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피로하거나 무기력한 남성들은 대부분 손이 차갑습니다. 이는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혈류 흐름이 막혔다는 신호입니다. 혈류가 약해지면 전립선과 하복부의 온도가 낮아지고 남성 호르몬의 활동성도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많은 환자에게 전립선 반사점 자극법을 가르쳐 왔습니다. 놀랍게도 이 단순한 송긋 마사지가 비싼 약보다 빠르게 효과를 보였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바닥을 위로 펴고 반대쪽 엄지로 손바닥 중앙에서 약간 아래쪽, 즉 새끼손가락 쪽, 뿌리 부분을 천천히 눌러줍니다. 이곳이 바로 전립선 반사점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3초간 눌렀다가 천천히 풀어주는 식으로 1분 동안 반복하세요. 아침과 잠들기 전 하루 2번이면 충분합니다. 왜 이 지점이 중요한가요? 반사학적으로 손바닥의 그 부위는 하복부와 생식선의 혈류를 자극하는 통로입니다. 실제로 독일의 한 재활의학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남성들에게 이 반사점 마사지를 2주간 매일 시킨 결과 골반 내 혈류량이 평균 20%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손의 감각 신경이 아니라 자율신경계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동작을 꾸준히 한 남성들이 몸이 따뜻해졌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따뜻함이 활력의 시작입니다. 몸의 온도가 1도 오르면 혈류 속도가 12% 증가하고 세포 대사율은 30% 가까이 향상됩니다. 그 결과 피로물질이 빨리 배출되고 테스토스테론 생성 효율이 높아집니다. 이 간단한 송긋 자극이 결국 몸의 엔진 예열과 같습니다. 저는 78세의 한 환자를 떠올립니다. 평생 사무직으로 일하며
손을 거의 쓰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손이 항상 차갑고 기운이 없습니다. 그는 제 권유로 손 반사점 마사지를 하루 2번 실천했습니다. 10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손끝이 따뜻해졌고 전보다 훨씬 깊은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원장님, 요즘은 아침에 몸이 스스로 움직입니다. 이 단순한 변화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혈류는 곧 생명입니다. 피가 흐르면 산소가 흐르고 산소가 흐르면 에너지가 살아납니다. 많은 남성들이 활력을 잃는 이유는 근육이 아니라 순환의 문제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단언합니다. 몸의 회복력은 혈류에서 시작한다. 매일 단 2분 손끝을 자극하는 이 습관만으로도 전립선 건강과 남성 활력은 서서히 되살아납니다. 약도 비용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손끝의 의식적인 움직임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동작을 하면서 복식 호흡을 함께 하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손을 누르고 내쉬면서 천천히 풀어줍니다. 호흡과 혈류가 동시에 조화를 이루면 그것이 바로 활력의 리듬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3번째 비법, 잠들기 전 자세 하나로 호르몬을 깨우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수면이 바뀌면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의학적으로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은 잠든 직후 90분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동안의 수면 자세가 호르몬의 분비량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습관적으로 옆으로 웅크려 자거나 엎드린 자세로 잠듭니다. 이런 자세는 하복부를 압박해 혈류를 막고 결과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자연 분비를 방해합니다. 다시 말해 잠자는 동안 스스로 활력을 꺼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이 현상을 수십 년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남성들은 대부분 허리 개방 자세로 잠을 잡니다. 허리 개방 자세란 천장을 향해 똑바로 누워 무릎 밑에 얇은 쿠션을 두는 방식입니다. 이 자세는 허리와 복부의 긴장을 풀어주며 골반 내 혈류를 자연스럽게 흐르게 합니다. 단순한 자세 같지만 생리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자세를 취하면 복부 압력이 완화되어 하복부의 혈류가 15%가량 증가합니다. 그 결과 수면 중 전립선 주변 온도가 안정되고 테스토스테론 합성이 촉진됩니다. 미국 내분비학회 보고에 따르면 단 2주간 이 자세로 잠든 실험군의 남성 호르몬 수치가 평균 12% 증가했습니다. 반면 평소처럼 옆으로 웅크려 잔 대조군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 68세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 자세로 자고 나니 다음날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습니다. 그는 3개월 동안 꾸준히 이 수면 습관을 유지했고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부부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반문이 떠오릅니다. 잠자는 자세 하나가 정말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면 중의 혈류와 호르몬 분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낮 동안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운동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밤에 몸이 어떻게 회복하는가입니다. 잠들기 전 단 1분만 투자하세요. 허리 아래 쿠션을 두고 양손은 아랫배 위에 올립니다. 복식 호흡을 천천히 하며 지금 내 몸이 회복되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세요.
이 단순한 의식 하나가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해 테스토스테론 리듬을 바로잡습니다. 이 자세를 꾸준히 유지하면 단순히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불면증, 허리 통증, 아침에 무기력감까지 줄어듭니다. 저는 이를 수면 중 자연 치료라고 부릅니다. 돈이 들지 않고 약도 필요 없는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3가지 자연 비법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호흡을 되찾을 것. 둘째, 송긋 혈류를 자극할 것. 셋째, 수면 자세를 교정할 것.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활력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3가지 잘못된 습관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당신이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조용히 활력을 빼앗고 있는지 말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남성들이 잠들기 전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영상이나 뉴스를 보고 SNS를 확인하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됩니다. 잠들기 전 조금만 본다는 이 습관이 사실은 남성 활력을 가장 빠르게 빼앗는 원인입니다. 의학적으로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 청색광은 뇌의 송과선을 자극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아니라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조절하는 중요한 조력자입니다. 다시 말해, 블루라이트를 오래 쬐면 남성 호르몬의 리듬이 깨집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보는 사람일수록 아침의 반응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대 의대 연구팀의 실험에서 40대 이후 남성 60명을 대상으로 2주간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한 결과 아침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19% 상승했습니다. 단지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을 멀리한 것 뿐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변화가 우리 몸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상상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보며 자는 날과 화면을 보지 않고 잔날의 다음 아침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무겁고 흐릿한 머리, 다른 하나는 맑고 단단한 몸의 느낌. 이 차이는 단지 호르몬의 리듬이 바로잡힌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성들이 이 습관을 끊지 못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습관화된 피로 때문입니다. 몸이 피곤할수록 즉각적인 자극을 찾고 그 자극이 화면 속 짧은 쾌감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 뇌는 착각합니다. 활력을 얻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호르몬의 생산 공장이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한 67세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 전에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만 끊었는데 아침에 몸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후 3개월 동안 블루라이트 차단 습관을 유지했고 천이 0.4도 상승했습니다. 그 변화는 미묘했지만 그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히 끊는 것이 아닙니다. 잠들기 1시간 전 화면을 멀리하는 의식적인 선택.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조용히 조명을 낮추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깊은 복식 호흡을 3번 해보세요. 그러면 뇌는 이제 회복할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남성 호르몬을 되살리는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부터 단 하루만이라도 시도해보세요. 당신의 몸은 화면이 꺼질 때 비로소 회복을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2번째 잘못된 습관, 과도한 단백질 섭취의 역설을 다루겠습니다. 좋다고 믿었던 그 단백질이 오히려 당신의 활력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힘이 생긴다. 겉보기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공식은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바로 이것이 단백질의 역설입니다. 젊을 때는 근육이 빠르게 합성되지만 60세 이후에는 간과 신장의 대사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즉, 섭취한 단백질의 상당 부분이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하고 체내 노폐물로 남습니다. 그 결과 피로물질인 암모니아가 증가하고 혈중요산 수치가 높아집니다. 몸이 무겁고 활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증거가 있습니다. 일본 나고야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 중 고단백 식단 체중 1kg당 1.5마음 이상을 지속한 그룹은 오히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14% 감소했습니다. 반면 적정량 실당 0.8g을 섭취한 그룹은 오히려 호르몬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즉,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펩신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육류나 단백질 보충제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위에 부담을 주고 간에 피로를 누적시킵니다. 간이 피곤해지면 호르몬 합성 효소가 줄어듭니다. 그 결과 테스토스테론은 감소하고 몸은 더욱 무기력해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단백질을 줄이고 흡수율을 높이세요. 즉, 고기를 많이 먹기보다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두부, 달걀 흰자, 청국장, 그리고 따뜻한 콩국은 노년의 몸에 가장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들은 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아미노산 흡수율이 90% 이상입니다. 한 70세 환자는 헬스 트레이너의 조언대로 매일 닭가슴살을 400kcal씩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피로해졌고 아침에도 무기력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간 효소 수치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식단을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닭가슴살의 절반을 두부와 콩으로 대체하고 저녁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함께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단 2주 후 그의 혈액검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화되고 피로감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예전보다 훨씬 가볍고 머리가 맑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질의 역설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나이가 들면 양보다 질, 속도보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몸은 더 이상 젊은 시절의 공장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년의 활력은 단백질을 쌓는 것이 아니라 소화할 수 있는 리듬을 만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단백질 보충제, 닭가슴살, 소고기 대신 한 모의 두부와 따뜻한 콩국 한 잔으로 바꾸는 것. 그 단순한 선택이 당신의 간을 쉬게 하고 몸의 에너지를 되살릴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세 번째 잘못된 습관, 아침 운동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해지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활력을 갉아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아침 운동을 하면 하루가 활기차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본 수많은 환자 중 절반 이상은 바로 그 아침 운동 때문에 오히려 더 피곤하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복 상태에서의 과도한 운동은 몸에 활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을 폭발시킵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상승합니다. 이는 혈당을 높여 뇌를 깨우는 작용을 하지만 그 상태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면 코르티솔이 급격히 증가하여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억제합니다. 다시 말해, 운동을 했는데 왜 더 피곤하지? 라는 현상은 바로 이 호르몬 불균형 때문입니다. 서울대 체력의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 중 공복 상태로 고강도 운동, 속보, 달리기, 근력훈련 등을 한 그룹은 4주 후 평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1% 감소했습니다. 반면 아침 식후 1시간 뒤에 가벼운 스트레칭과 호흡 운동만 한 그룹은 15% 증가했습니다. 운동의 타이밍이 활력의 열쇠인 셈입니다. 이 사실은 저 역시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70대 중반,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30분간 빠르게 걸었습니다. 처음엔 상쾌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오후가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혈압은 정상이었지만 혈중 코르티솔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 후 저는 아침 운동을 멈추고 대신 호흡 중심의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10일 만에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아침천이 0.2도 상승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이에 맞는 운동 강도가 따로 있다. 이제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침 운동은 가볍게, 오후 운동은 강하게. 즉, 아침에는 햇빛을 받으며 10분간 복식 호흡과 가벼운 목, 허리 스트레칭을 하고 점심 이후 또는 해질 무렵에 천천히 걷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은 코르티솔의 리듬을 안정시키고 테스토스테론의 분비 타이밍을 되찾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공복에 운동을 하면 몸은 에너지원으로 근육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즉,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 먼저 소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든 남성들이 운동을 해도 근육이 늘지 않고 오히려 피곤해지는 이유입니다. 운동은 몸을 깨우는 도구이지 에너지를 소모하는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몸을 지키기 위해 운동하십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몸을 혹사시키고 있습니까? 진짜 건강은 강도가 아니라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아침 운동의 방식을 바꿔보세요. 공복에 뛰는 대신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햇빛을 쬐며 하분만 호흡하세요. 그 단순한 선택이 하루의 호르몬 리듬을 정상화하고 필요 없는 하루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세 가지 잘못된 습관을 버렸을 때 몸이 어떻게 스스로 회복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다만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잘못된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밤마다 스마트폰을 보는 행동. 둘째, 과도한 단백질 섭취. 셋째, 공복에 하는 고강도 아침 운동. 이 셋은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상은 몸의 회복력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요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 가지를 단순히 멈추는 것만으로도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언제나 균형을 되찾으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항상성 호모타시테이라 부릅니다. 혈압이 높으면 낮추려 하고 천이 떨어지면 올리려 하며 호르몬이 부족하면 다시 만들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자연스러운 회복의 신호를 무시하거나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추가하기 전에 먼저 멈추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몸을 고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고장내던 행동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한 70세 환자는 3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밤마다 스마트폰을 보며 잤습니다. 그는 피로감이 심하고 아침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그에게 단 한 가지, 잠들기 전 1시간 스마트폰 금지를 권했더니 2주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단백질 보충제를 끊고 대신 따뜻한 콩국을 마셨습니다. 3주 뒤 그의 간 수치가 정상화되었고 아침 혈류 검사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복에 격렬히 걷던 습관을 멈추고 대신 아침 햇살 아래에서 천천히 호흡 운동만 한 68세 환자는 단 열흘 만에 수면의 질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밤에 땀이 나고 아침에 손끝이 따뜻합니다. 몸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새로운 것을 더하지 않고 불필요한 것을 멈춘 것, 그 순간 몸은 즉시 복원 모드로 전환됩니다. 심박이 안정되고 천이 상승하며 호르몬이 제 리듬을 되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치유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더해야 나아질 것이라고 믿지만 진정한 회복은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몸의 회복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음 속에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혹시 지금 피로하고 의욕이 없고 자신감이 사라졌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멈추세요. 화면을 끄고 보충제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자연회복법으로 인생을 되찾은 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 선생님. 78세의 나이에 단 2주 만에 잃었던 활력을 되찾은 분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김 선생님은 78세 평범한 은퇴자였습니다. 젊은 시절엔 부지런하고 강단 있는 분이었지만 은퇴 후 몇 년 사이 몸의 에너지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해도 피곤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두렵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자신감 대신 체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특별한 질환은 없었지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기준치보다 30% 낮았습니다. 저는 약 대신 3가지 습관을 권했습니다. 1. 아침 복식호흡 3분. 2. 손바닥 반사점 자극 2분. 3. 잠들기 전 허리 개방 자세. 처음에는 그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쓰지 않고 몸이 스스로 회복되는지 직접 느껴보겠다는 말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첫날, 그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조차 어려워했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묻던 그가 일주일 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그의 피부색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끝은 따뜻했고 걸음걸이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천을 재보니 0.82도 상승, 혈류 검사에서 골반 내 순환 속도가 18% 향상되었습니다. 약도 주사도 없이 오직 호흡 혈류 자세 3가지 뿐이었습니다. 3주 후 그는 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아내가 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전 같다고요. 이 한마디에 그의 자존심이 되살아났습니다.
남성 활력은 단순한 호르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감, 생애 의욕, 그리고 사랑의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졌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제 몸이 저를 배신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몸이 제 편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의 말은 제게도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외면했을 뿐입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호흡이 가빠질 때, 송곳이 차가울 때, 잠이 깊지 않을 때,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나를 돌봐달라는 몸의 언어입니다. 김 선생님은 이제 아침마다 스스로 호흡을 조절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는 여전히 78세이지만 표정에는 청년 같은 생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몸은 늙어도 활력은 늙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몸의 신호를 들으세요. 그리고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몸도 김 선생님처럼 스스로 길을 찾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세 가지 비법이 가져오는 감정적 변화와 다시 활력을 되찾는 삶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비로소 진짜 젊음의 정의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활력의 회복은 단지 신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감을 되찾는 일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작게 느낍니다. 예전처럼 일을 하지 않으니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가족에게 부담이 될까봐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러나 그 감정의 밑바닥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그렇지만 저는 의사로서 수십 년간 수많은 사례를 보며 단언할 수 있습니다. 몸은 언제나 되돌릴 수 있습니다. 회복의 시점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당신이 숨을 고르고 손끝을 자극하고 잠들기 전 자세를 바꾸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심박이 안정되고 천이 오르고 뇌파가 변하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 신호가 곧 호르몬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조차 몸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80세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원장님, 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단 2주 만에 다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후 꾸준히 호흡 훈련을 이어가며 지금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차를 끓여 마십니다. 그의 하루는 더 이상 버티는 하루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활력은 젊은이의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돌보는 사람의 권리입니다.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정직하게 다루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제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활기찼던 시절은 언제였나요? 그 시절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 안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오랫동안 불을 꺼두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전한 3가지 자연 비법은 그 불을 다시 켜는 스위치입니다. 호흡으로 산소를 불어넣고 손끝으로 혈류를 깨우고 올바른 자세로 수면의 회복을 완성하는 것. 이 단순한 3가지는 몸의 리듬을 되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돌아오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다시 걸음을 내딛고 싶고 아내와 대화하고 싶고 세상에 참여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진짜 젊음의 정의입니다. 젊음은 주름이 없는 얼굴이 아니라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에너지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 그 한 문장이 오늘 당신의 몸을 움직일 첫 신호가 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여정의 마지막 단계, 마무리와 실천의 약속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 이미 회복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단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여정을 마쳤습니다. 오늘 당신이 들은 3가지 자연치료법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의 의학적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호흡을 회복하라. 숨을 깊게 들이쉬는 순간 세포는 다시 에너지를 만든다. 둘째, 손끝을 자극하라. 피가 흐르면 기운이 살아난다. 셋째, 수면 자세를 바꿔라. 몸은 잠들 때 스스로를 치유한다. 이 3가지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약도 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의지와 5분의 시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습관들이 쌓이면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몸의 리듬이 되살아나고 천이 올라가며 호르몬의 균형이 잡히면 활력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늘 같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몸은 결코 고장난 기계가 아니다. 몸은 당신의 편입니다. 다만 당신이 먼저 신호를 들어주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3분간 복식 호흡을 하세요. 하루 2번 손바닥을 천천히 눌러 반사점을 자극하세요. 잠들기 전에는 허리 개방 자세로 몸을 편히 눕히세요. 이 3가지를 일주일만 실천해보면 분명히 느껴집니다. 몸이 다시 반응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으세요. 활력은 약속을 지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은 이미 절반을 해낸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당신의 손끝과 호흡, 그리고 잠들기 전 1분이 완성할 것입니다. 저는 박현우 원장입니다. 80세의 몸으로 오늘도 진료실에 서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전히 수많은 남성들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당신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그 숫자는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3가지 비법을 실천하겠다는 당신의 약속이 됩니다. 그 약속이 곧 회복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고장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강합니다. 존중과 용기, 그리고 사랑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활력의 회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도 활력을 유지하는 부부의 아침 루틴을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자신감을 위해 저는 언제나 여기 있습니다.